여러분들은 누주걸사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집에서 누워 있기만 하면은 아무래도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걷고 활동하는 것이 건강에 좋겠죠. 그 반면에 나죽집산이라는 그 말이 요사이 새로 생겼습니다. 나가면 죽고 집에 있으면 산다 라는 말인데, 현재 코비드-19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집에만 있으면은 또 눕게 되고,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추구할 것인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안전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물론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판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추구하시고 또 안전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과 아이폰을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는 삼성이고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는 애플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아이폰의 운영체제는 iOS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으로 삼성 스마트폰이 세계 1위이고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2%가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세계 3위이고 시장 점유율은 12.6%입니다. 판매 대수는 2019년 기준으로 삼성 스마트폰이 2억 9,620만 대가 팔렸고 아이폰은 1억 9,350만 대가 팔렸습니다. 가격은 기종마다 다르나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는 1,454달러,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1,795달러가 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아이폰의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들은 다양하고 호환성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앱스토어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애플사에서 만든 앱스토어이기 때문에 좀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은 접었다 펼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Z 플립 5G, 캐나다 달러로 2,000달러가 넘고 텍스까지 포함하면은 2,300달러가 넘게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작동이 안 되거나 또 느리거나 또 오류가 생긴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적이 종종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일종의 컴퓨터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른쪽 측면의 버튼을 2, 3초간 눌러줍니다. 그러면 옆에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리스타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스마트폰이 재부팅 되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배터리 충전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00% 충전이 정답입니다. 스마트폰은 과충전하는 보로회가 탑재되어 있으므로 충전 시간과 배터리 수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100%로 표시되어도
실제로 배터리가 100% 충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00% 표시된 후에는 한두 시간 더 충전해야 100% 충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밤에 잘 때 충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충전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너무 많아서 용량이 꽉 찼을 때 스마트폰이 느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저장 공간이 컴퓨터에 비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금방 저장 공간이 꽉 차게 되고 스마트폰이 느려지거나 작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로 저장하고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에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케이블을 연결해야 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연결하는 USB 케이블은 배터리 충전 케이블과 동일합니다. 먼저 큰 핀을 컴퓨터에다 꽂고 그 다음에 작은 핀은 스마트폰에 꼽습니다. 노트북과 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제대로 연결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스마트폰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또는 노트북에서 스마트 폴더를 확인하고 클릭해야 합니다. 그러면 폰 폴더와 스마트폰에 SD를 추가했을 경우 카드 폴더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DCIM,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라는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폰이나 카드에 동일하게 DCIM에 사진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갤럭시 폰 DCIM 카메라 밑에 사진과 동영상이 나오면 이것들을 복사하거나 잘라내서 동영상이나 사진 폴더에 옮깁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밑에 있는 내용들을 다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사진을 찍을 때 좋은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사진을 찍을 때 흔들리지 않게끔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손을 터치하다가 화면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버튼을 누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화면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손 대신 치즈 또는 김치 등을 발음하면 흔들리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먼저 카메라 세팅스를 클릭하세요. 보이스 컨트롤을 클릭하여 그림처럼 활성화시키면 음성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일, 치즈 등으로 발음하면 스마트폰이 음성을 인식하여 찰칵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스마트폰 메뉴를 한글로 한 경우는 김치라고 발음하면 찰칵하고 사진이 찍힐 것입니다. 치즈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스 컨트롤을 활성화한 다음에 치즈라고 발음하자 스마트폰이 찰칵하고 소리가 나면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치즈, 치즈.
손으로 터치하면 화면이 흔들릴 수 있지만 음성 인식으로 촬영하면 화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긴급할 때가 있습니다. 긴급할 때는 몸과 마음의 뜻대로 안 움직여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긴급하게 연락할 사람을 스마트폰에 등록하면 좋겠습니다. 세팅스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Advanced Features를 클릭하세요. 유용한 기능을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Send SOS Messages, SOS 메시지 보내기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off를 on으로 바꾸어 활성화시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파워키, 즉 스마트폰 오른쪽 옆 버튼을 3번 누르면 SOS 메시지가 상대편으로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긴급 메시지를 받을 사람을 설정하겠습니다. Create Contact 또는 Select from Contact를 설명합니다. Create Contact은 긴급 메시지를 받는 사람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고, Select from Contact는 전화번호부에 있는 연락처를 선택하여 긴급 메시지를 받는 사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reate Contact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Add를 클릭합니다. SOS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SOS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Save 저장하면 이와 같이 SOS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등록이 됩니다. 긴급 메시지가 설정되고 나면 SOS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SOS 메시지를 보낼 때 사진을 찍어 보낼 수도 있습니다. SOS 메시지를 보낼 때 스마트폰 주위의 소리가 5초간 녹음되어 보내집니다. 파워키를 3번 누르면 문자, 위치정보, 녹음 파일이 전송되어 여러분의 긴급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긴급 메시지에 설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만일의 긴급 사태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글에는 굉장히 좋은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글 번역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글 번역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구글 번역기에는 영어와 한국말을 번역하고 통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고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클릭하세요. 구글 번역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구글 트랜슬레이트에서 인스톨, 설치를 클릭하십시오. 설치가 끝나고
오픈 하시면 구글 트랜슬레이트, 구글 번역기가 시작됩니다. 구글 번역기를 설치할 때 어카운트 셋업이라는 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다 크레딧 카드나 데비트 카드 정보 등을 넣지 마시고 곧바로 스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 온라인 지불 시스템인데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스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Your Primary Language, Primary Language는 English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Language that you translate most often, 즉 이것은 이제 번역되기를 바라는 언어, 거기에는 그 코리안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Finish, 완료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구글 번역기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번역, 통역 등의 기능이 있지만 오늘은 통역 기능만 사용하겠습니다. 다른 기능들도 유용하나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versation, 대화, 통역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영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통역하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Speak now 할 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I'm gonna shopping. 쇼핑하러 가요. Can you go with me? 나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통역하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세요 할 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요? How is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The weather is very good today. 통역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통역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에 너무 의존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고 편안한 스마트폰은 분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마트폰 보안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는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사진 등 여러가지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거나 또는 심지어 강제로 뺏기는 경우도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은 가급적 집에서 컴퓨터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직접 은행을 찾아가서 은행 업무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노트에 직접 기입하거나 컴퓨터에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그 보안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신뢰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정보는 스마트폰에 아예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스마트폰 유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하나하나 더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계시면 동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